네, 안녕하세요. 김주근입니다. 11월 12일 종목 연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종목 연구 댓글에 많이 종목들이 쌓여 있습니다. 어, 사실은 어제 제가 잔소리처럼 말씀드렸는데요. 그 잔소리는 오늘 종목 인트로를 말씀드리면서 그냥 바로 종목 이야기를 하기가 뭐해서 댓글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말이 길어져 버렸죠. 그래서 기왕 이야기한 거 버리기도 아깝기도 했고, 그래서 그것만 따로 떼내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는 잔소리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래 뭐 들으면 들고 아니면 말고 뭐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잘 듣겠냐라는 생각으로 그냥 올렸었는데 의외로 사람들이 좋아하셔서 솔직히 좀 뿌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잔소리를 좀 더 만들어서 올릴까 사실 할 말 많죠, 그죠? 주식에서 이거 사지 말라, 저거 사지 말라, 이런 정보 사지 말라, 저런 정보 사지 말라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할 말은 상당히 많으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틈만 나면은 생각나는 대로 영상을 짧게 만들어 가지고 심심할 때마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HMM부터 출발하여서 종목 연구를 해볼 텐데 HMM의 파동을 세주세요라는 분석 의뢰입니다. 가능한가요? 안 돼요. 그죠? 이런 종목은 HMM 보다시피 완전히 날아가 버렸는데 이런 종목의 파동을 매긴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어디서부터 출발점을 잡아야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모든 종목처럼 3월 달에 바닥을 2120원부터 시작해서 상승 파동을 매긴다. 그럼 어디가 1이고 어디가 2고 어디가 3인지가 도저히 종잡을 수 없죠. 그죠? 됩니까? 안 됩니다. 저랑 있으면 바닥 모르겠고 그냥 뭐 이후에 날아가고 있으니 그냥 날아가는 대로 그야말로 바람 가는 대로 물 흐르는 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냐라고 했던 게 이제까지 일관된 설명이었고요. 그죠? 그래서 이 종목 언제 파나요? 잘 모르겠는데 전에부터 이런 이야기 했었죠. 자, RSI가 이제 70일로 싹 넘어가잖아. 그죠? 넘어갔죠. 자, 지금부터 주가 움직이면 주가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쵸? 이거 언제 팝니까? 얘가 RSI가 항상 설명하듯이 RSI가 70 위에 있다가 70m 내려가면 팔아라. 계속 기다려. 여기서 물론 일반인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근데 이날 그 다음날 바로 막 흔들리잖아요. 그죠? 막 흔들려 장중에 얼마까지 갔냐니까 8,460원까지 갔어요. 와 무서워. 그래서 팔았어요. 그러고는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팔았으니까 이만큼 먹었다라고 좋아할지 몰라도 그 다음날 올라가니까 정말 땅을 치겠죠. 그죠? 따라 살까요? 이제 무섭습니다. 이제 지금 살려니까 혹시 고점을 잡을까 싶어서 무섭습니다. 괜히 못 사요. 그 다음날 또 올랐죠. 그 다음날 푹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안 사기 정말 잘했구나. 팔까? 그죠? RSI가 간당간당합니다. 그죠? 팔까 말까 간당간당합니다.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요때 다소간 아슬아슬한 걸 제외하면은 계속 RSI를 믿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세상에 여기서 이쯤에서 그죠? 8,000원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야? 12,000원대까지 50% 수익이 났잖아요. 그 사이에. 그죠? 이게 RSI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관적으로 판단하면은 예컨대요. 조금만 먹어도 8,000원부터 시작해서 자 여기부터 시작해봅시다. 자 여기서 8,215원부터 출발해가지고 RSI 70 넘었어. 그럼 정말 팔고 싶죠. 그죠? 팔고 싶어서 환장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기술적 지표가 시키는 대로 버티면 그래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게 통상 제가 말하는 거는 뭡니까? 예, 소탐대질이 아니고 뭡니까? 소탐대질이 아니고 소실. 예, 조금 터지고 대신에 대탐 많이 먹는다. 대탐, 소실 대탐.
그래야 조금 트이더라도 많이 먹으면 결국은 수익이 나게 돼 있죠. 그죠? 이게 이 전략이에요. 소실대탐. 그럼 언제 재빨리 파느냐? 언제 팝니까? 예컨대 기준선 위로 올라갔다가 샀다가, 과거에 견디고 볼게요. 예? 기준선 위로 올라왔다가, 여기서 기준선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샀겠죠. 그죠? 여기서 샀다 이거죠. 근데 그러다가 기준선 밑으로 도로 내려가 버렸죠.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렸죠. 어째 됩니까?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면 조금 터지고 끝나죠. 그죠? 대신에 이때까지 안 팔고 버티면은 이만큼까지 처박히는 꼴을 보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뭐야? 소실. 조금 트이더라도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산다. 오케이.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면 판다. 원칙만 지키면 터지는 건 조금 터져요. 반면에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버틴다. 근데 기준선을 그래 한다면 또 RSI도 마찬가지. RSI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RSI가 매수하라면 산다. 그러고 RSI가 매도하라면 판다. 또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여기서 샀다가 RSI가 여기서 샀다가 어디야? 여기서 파는 거니까 이만큼 수익을 낼 수 있죠. 그죠? 2,400원에 사가지고 얼마에 파는 거야? 이거 한 50% 먹었네. 또는 기준선 위로 샀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가면 판다. 그러다가 다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다시 산다. 여기 사죠. 언제 팝니까? 기준선이 팔라고 할 때까지 안 판다. 언제 팝니까? 여기서 팔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팔죠. 이런 식의 거래가 그게 스트레스도 별로 안 받고 안정적인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HMM 지금 어떻게 할까요? 어찌 하면 되겠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언제 팝니까? 버티는 거죠. 어떻게 언제까지? RSI가 팔라고 할 때까지. RSI가 이렇게 돼서 팔라고 하면 억울하지만 여기서 못 판 게 억울하지만 팔더라도 RSI가 팔라 할 때까지 팝니다. 15,250원 이게 고점이라는 보장이 있어요. 이게 9,530원의 고점에는 보장이 있습니까?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게 고점이었겠네라고 생각하지 몰라도 그 다음날 보면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럼 9,920원이 고점이었던가요? 우리 답을 알죠. 그죠? 아니죠. 15,000원의 고점이었던가요? 아니요. 13,000원이 고점이었던가요? 아니요. 15,250원의 고점인가요? 몰라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RSI가 팔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라. 지나고 나서 주가가 내려와서 15,250원의 고점이었네. 그건 지나가서 하는 거지. 우리는 이날의 고점인지 아닌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때가 다 고점이 아니었던 것처럼 이때도 역시 고점이 아닐 수도 있으니 RSI가 팔라고 할 때까지 버텨. 그죠? 버텨. 이런 게 홀딩이죠. 이런 게 홀딩이지. 손해보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홀딩하는 거. 그건 홀딩, 정의미라 말하면 홀딩이 아니에요. 손해보는 주식은 빨리 팔아야죠. 소실. 조금 터지더라도 빨리 팔아라. 먹을 때 많이 먹어라. 버텨야 많이 먹는 거죠. 버틴다고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많이 버텨야 수익이 많이 나는 거예요. 한국 지주입니다. 한두 번 더 상승하겠지요? 예, 한두 번입니까? 세 번은 아니고요. 뭐 차트로 봐서는 나빠 보이지 않죠, 그죠? 구름 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기준선 위로 나왔으니까, 오늘 음설이 나타나면서 구름 근처까지 살짝 오르는 모습 보이긴 하였습니다만은, 저런, 후행스팬도 캔들 위에 있고, 주가도 구름 위에 있고, 기준선 위에 있고, 그러니까 뭐 계속 나쁘다고 말할 만한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럼 이 주식 언제 파느냐? 한두 번 더 오르겠지는 모르겠고,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언제 팔면 됩니까? 조금 전에 HM 설명했잖아요. 두 가지 원칙이죠. 첫 번째, RSI를 가지고 거래하거나, 자주 거래하시는 분 같으면은 RSI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거나, 아니면은 뭘 가지고 봅니까? 기준선을 넘나들 때마다 사고 판다. 그죠? 그래서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계속 보유하다가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혹시라도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타진 매도 일부 팔고 구름 밖으로 내려와 버리면 다 판다. 그죠? 그러니까 기준선을 위주로 거래하시거나 아니면은 RSI를 위주로 거래하시거나 둘 중에 하나로 거래하시면 원칙이 정해지면은 그만큼 마음도 편하다는 거죠. 한국 지주 아직까지는 더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직은 더 가지고 있어도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가실까요? 오케이. 자, 한미약품.
반대로 한미약품은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한국지주나 HMM의 경우는 완전 정반대죠. 그죠? HMM은 어떻습니까? 구름 밖으로 나와가지고 날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한미약품은 어떻습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와서 여기 있다가 근데 이날 통상 이게 저 바이오주들이 되게 다 똑같은 모습인데요. 과거에 3월 달부터 급등하다가 대개 8, 9월 달에 바이오 주고 난리가 나면서 8월 달에 길게 위로 수렴을 걸리면서 아마 이날도 거래량이 엄청 터졌을 거야. 그렇죠. 볼 것도 없네요.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그죠? 그러니까 거래가 연락에 손바뀜 하면서 연락에 거래했으니까 누군가가 연락에 사고 누군가는 연락에 팔았죠. 얼마? 2,280만 주 거래됐어요. 그죠? 평소에 오늘 6만 7천 주 거래되는 주식을 갖다가 280만 주나 평소에 몇 배야? 한 몇십 배 거래됐죠. 그러니까 이제 이 주식은 이 위로 올라가기가 이제 어렵죠. 매물 부담이 뻑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번 다시 한번 이제 옛날 영광을 찾아서 이만큼의 우려먹던 사람들이 한 번 더 옛날에 한번 그 이만큼의 수익을 해먹었으니까 털고 나왔는데 또 한 번에 해먹으려고 으쌰으쌰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이게 올라가서 기준선을 넘어가면은 혹시 좀 더 올라갈지 모르는데 이게 기준선을 못 넘기면 어떤 결과가 되느냐. 오히려 더 상승하지 못하고 기준선 못 넘어갔죠. 그죠? 그리고는 어떻게 되느냐. 구름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 뭐죠? 옛날 노래라서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성철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마지막 콘서트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세요? 소녀는 뭐죠? 아유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밖으로 나가버리고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죠? 구름 밖으로 구름 밖으로 나가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추세는 끝났지만 상승 추세는 끝났죠. 그렇죠. 이런 상태의 경우 현재 한미약품이 노래까지 불러서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저희 구름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상승 추세를 웬만하게 돌아서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요게 구름인데 얇잖아요. 그죠? 얇으니까 요게 구름이잖아요. 요게 구름이잖아요. 그죠? 구름이 너무나 얇으니까 줄처럼 얇으니까 쉽게 돌파했는데 반대로 얘가 상승하려고 그러면은 이 구름을 넘어가야 되겠죠. 이 구름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넘어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겠죠. 저는 어떤 편이냐. 웬만하면 팔고 이 돈 가지고 다른 주식을 투자하는 게 차라리 효율성이 높지 않겠냐. 얘는 구름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없이 많은 나날을 구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무지하게 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팔고 이 돈 가지고 다른 주식을 사는 게 속 편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여기서 손해봤다 그래서 주식 끝나는 거 아니고 이 돈 가지고 다른 주식 사가지고 여기서 손해본 거 이상으로 수익 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꼭 이 주식에만 원수를 갖겠다고 계속해서 갖고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미약품 매도 의견입니다. 대유 에이텍입니다. 대유 에이텍이 떴나요? 저기다가 제가 에이텍이라고 썼더니 에이텍으로 했더니 대유 에이텍이 떠버렸네요. 맞나요? 대유 에이텍 맞나요? 그냥 에이텍인데 그죠? 대유 에이텍이 떠버렸네요. 자, 이건 에이텍입니다. 대유 에이텍 말고 에이텍. 자, 에이텍. 자, 에이텍의 경우에는 봐달라 하고는 말씀 말고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셨는데 어떤가요?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그냥 심플하게 어려운 이야기 하지 말고요. 골참 이야기 하지 말고 심플하게 생각해 봅시다. 구름 위 같으면 뭡니까? 상승세. 구름 아래 같으면 뭐죠? 하락세. 그러니까 구름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미 여기서 이미 진작에 기준선을 무너졌죠. 그죠? 무너뜨리고 내려온 다음에 그나마 구름 하단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면서 기준선까지 넘어서는 모습까지 연출해서 이때만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조정을 보이고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처럼 보였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내가 누가 저한테 AIT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봤다면 괜찮아 보이네요. 사세요 했을 거라고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했습니다. 뭐, 이런 차트를 보고 팔아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일목 기름필 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구름 위로 나갔고, 전선 위로 올라갔고, 후행 스팬도 캔들 위로 올라갔고, 다 좋으니까 사라. 근데 RSI가 조금, 그러니까 좀 높으니까, RSI로 본다면 아마 얘가 좀 밀리다가 구름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때만 분석을 했다면. 근데 얘가 어떻게 됐냐니까, 진짜로 RSI가 꺾이면서 구름 밑으로 내려오긴 좋았는데, 구름 밑으로 안으로 들어오는 건 예상했던 반대, 얘가 이 정도의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가야 우리 시나리오로 되는 건데, 얘는 기준선에서 더 넘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기준선을 더 무너뜨려 버렸죠. 어찌가 됩니까?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일부라도 타진 매도해야 되죠. 그죠? 일부러 팔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되느냐? 또 다시 올라가면은 기준선 위로 다시 올라가 버리면 또 사면 되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했던 소실 아니겠어요? 똑같으더라도 리스크를 줄이자. 근데 얘가 어떻게 돼버렸냐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쭉쭉쭉쭉 하더니 구름의 지지를 받는 것 같더니 구름 밖으로 싹 나가버렸죠. 그렇죠. 물론 얘도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기준선 위로 올라가고 얇은 구름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요 얇은 구름을 한번 시도했는데 불구하고 못 넘어가고 밀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준선에서 더 멀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서 진작에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일부 파는 것이 좋았고, 지금은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 남아있는 물량이라도 일단 털고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혹시라도 얘가 다시 힘을 내가지고 구름이 얇으니까 올라가서 근데 기준선 구름 위로 다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럼 또 사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면은 손해는 요만큼의 손해를 입고, 대신에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이때처럼 구름 위로 올라갔으니까 상승을 또 한 번 기대할 수 있다면 구름 위로 올라간 걸 확인하고 확실한 추세를 보고 상승을 기대하고 매수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그냥 갖고 있다가 올라가면 되겠네. 올라간다는 보장은 없죠. 구름이 또 내려왔으니까 확률적으로 본다면 구름이 또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팔고 생각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팔아놓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올라가면 그때 가서 추세를 확인하고 사겠다는 겁니다. 일진 머테리얼즈입니다. 일진 머테리얼즈 똑같은 의견을 낼 수밖에 없겠죠. 그죠? 뭡니까? 구름 밑이니까 웬만하면 매도하고 싶습니다. 근데 다만 그동안에 얘가 하락하다가 아까 뭐였죠? A택은 A택 같은 경우에는 기준선 밑이었잖아요. 그죠? 구름도 밑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컨대 일진 머테리얼즈는 그래도 하락하다가 RSI와 주가와 RSI 사이에서 다이버전스가 나타나면서 얘는 그래도 여기서 매수 신호가 나타났고 돌아서면서 기준선을 넘어섰죠. 보이십니까? 그죠? 기준선 넘어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얘가 구름만 넘어가 버리면은 추세가 다시 새롭게 상승 추세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기준선 위쪽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당장에 매도하라고 할 건 아니고, 예컨대 가지고 있는 분 같으면은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신규 매수를 생각해 보고 같으면은 일부라도 약간 사는 타진 매수 정도라도 생각해 봄직한 종목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타진 매수할 때 언제 삽니까? 구름 위로 고개를 내면 다 사면 되는 거죠. 근데 현재로 봐서 솔직히 제 느낌은 타진 매수할 만한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구름이 두꺼우니까 구름을 넘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또 하나는 비록 현재 기준선 위에 있으나 RSI가 이 날짜로 매도 신호를 나타내 보이면서 RSI 꼴로 봐서는 조금 더 밀리면서
혹시 기준선마저 무너뜨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뭐 당장 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예컨대 여기 상태에서 이렇게만 되면은 다행인 거고요. 구름 아래서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렇게만 되면 다행인데, 이렇게 되지 못하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린다면 잘못하면은 전저점 밑으로 내려가는 불상사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기준선을 보고 있다가 44,5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빨리 던져야 되지 않겠냐. 그 전까지는 아직은 좀 더 기대하고 싶다는 의견입니다. 심정적으로는 이쪽에 아래 사이로 봐서 아래쪽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보긴 합니다. 보여지긴 합니다만 하여간 조금 기다려보죠. 자, 레이입니다. 레이. 이 종목도 아까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아까 뭐 했죠? 1점 버테리하고 똑같은 그림이네요. 기준선 위로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기준선 넘어서 구름을 넘어서려 하다가 구름 하단에 머리를 박고 헤딩해가지고 상승이 좌절되고 오늘은 음선이 나타나고 밀리는 모습이죠. 그죠? 아마도 또 한 번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내려왔다가 또 한 번 시도를 할 것 같아요.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도 여기 보이십니까? 여기도 기준선 넘어간 다음에 한 번 시도하고 또 한 번 더 시도하다가 실패하니까 밀렸죠. 그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 시도해보고 끝날 일이 아니고 또 한 번 이렇게 머리를 한번 헤딩을 해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준선이 오히려 지지가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아직은 보유. 그러다가 예컨대 시도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뭐 혹시 넘어가 버리면은 추가로 사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아직은 갖고 계시다 그러면 추가로 매수할 수, 아니면 그냥 갖고 있는 정도인데, 마찬가지로 혹시나 과거에 이때의 사례를 본다면 그때도 기준선 넘어갔다가 위에 기준선 지지받고 다시 한번 시도했다가 구름을 넘기지 못하고 기준선을 무너뜨렸을 때 여기 기준선 무너뜨리고 나니까 쭉쭉쭉 밀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혹시나 41,025원인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매도해야 되겠죠. 그죠? 매도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종목도 레이도 1.5트리얼과 똑같은 시나리오. 기준선을 넘기는지 어떠는지, 구름을 넘기는지 어떠는지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바지텍 매드입니다. 바지텍 매드는 뭐 일단 보니까 견적이 딱 나오죠. 그죠? 어떤 견적이 나옵니까? 제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그 첫째는 구름 위에요, 구름 아래예요. 구름 아래. 기준선 위에요, 기준선 아래예요. 기준선 아래. 기준선 이때 팔았었어야죠. 보이십니까? 그리고 반등하고 기준선에 걸리고 기준선이 막강한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얘도 구름 밖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구름 밖으로 나오면 또 통상 어떻게 하느냐니까, 구름 밖으로 나왔다가 구름이 튼튼한가 안 튼튼한가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구름 근처까지 갔다가 밀리는 이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아래 사이도 바닥권이니까 살짝 반등할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반등을 기대하고 갖고 계시거나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반등이 있으면은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파는 거니까 다행인 거고, 반등이 없더라도 매도 쪽으로 생각을 굳히시는 것이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팔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으리라. 매수 단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름 밖으로 내려가는 순간에 이 종목은 추세가 그동안의 상승 추세에서 확연하게 하락 추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도 의견입니다. 자, 이마트입니다. 이마트의 그림이나 이마트가 아까 아래 사이가 70을 싹 넘었었죠. 그죠? 이마트 그림이나 아까 HMM에서 학술을 많이 해가지고 HMM에서 얘가 아래 사이가 71호 싹 고개를 싹 냈을 때와 비슷한 양상이죠. 그죠? 71호 고개를 싹 냈을 때 HMM이
이마트가 현재 71원 고개를 싹 냈죠. 싹 냈죠. 그렇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주가는 물어봐야 되죠, 그죠? 뭐 주가는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제 RSI가 71원 넘어갔으니까 이때부터는 과열 국면입니다. 과열. HMM처럼 HMM인데 이게 HMM이 써놓죠. HMM인데 HMM처럼 RSI가 71원 넘어간 다음에 빠바바바바방빵빵빵빵빵 더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죠? 더 날아갈 수도 있고 혹은 똑같은 HMM인 경우에도 RSI가 과거에 요때를 보면은 RSI가 70원 넘어섰다가 더 못 가고 이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었죠. 보이십니까? RSI가 70m 내려가면서 주가가 끊겼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RSI가 70 넘어섰다는 순간부터는 날아갈 수도 있고 끊길 수도 있고 그야말로 시작은 과일권이고 주가는 흥분 상태에 있는 흥분 상태. 그래서 이마트도 마찬가지예요. 71로 올라갔으니까 그야말로 주가는 흥분 상태예요. 더 갈 수도 있고 고비래가지고 바로 꼬라박을 수도 있고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서 바로 팔까요?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이야기죠. RSI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내려갈 때까지는 버텨보자가 매도의 좋은 타이밍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을 믿지 말고요. 본인의 판단을 믿지 말고 객관적인 지표 RSI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아까 HMM 차트에서도 실증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자 그런 겁니다. RSI가 팔라 그러면 팔자. 그죠? 그 다음에 파코 시스템입니다. 파코 시스템의 파동을 보여주세요. 파동을 보여주세요 하는데 파동은 왜 한숨을 쉬겠습니까? 이 파동이 잘 안 돼 보이네요. 파동이 왜 잘 안 돼 보이냐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이게 1, 2, 3, 4, 5는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돼요. 왜 말이 안 되느냐? 이게 3이란 게 말이 안 되죠. 이게 3일 수가 없잖아요. 왜요? 이게 1이고 이게 5인데 이게 3이 제일 짧을 수가 없죠. 이게 아니야. 그죠?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1이고 2고 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여기가 3 여기까지가 4, 5 오케이 뭐 그렇게는 되겠네. 얘가 1이고 얘가 2고 여기가 3이고 그래서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3, 4, 5는 되겠네요.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가 이제 고점이었고 지금부터 하나 둘 셋 A, B, C 파동이 이어지고 있죠. A, B, C 그리고 이제 세 개로 나타났으니까 1, 2, 3, 4, 5로 1, 2, 3, 4, 5는 아니에요. 왜 아니냐? 1과 요게 1이고 요게 4라면 1과 4가 겹치니까 그건 1, 2, 3, 4, 5는 아니죠. 그럼 뭐 A, B, C가 바뀔 수 없죠. 그럼 지금 뭐냐? B라고 볼 수 있죠. 큰 파동 이까지가 큰 파동 A고 하나 둘 셋 A고 B 그죠? 그럼 잘하면은 플랫이니까 전 고점까지도 갈 수도 있겠죠. 이제 파동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일목으로 보면 어떠냐? 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느냐? 일단 기준선을 위로 올라갔으니까 뭐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추세가 새로 상승세로 돌아서서 아마 반등이나 상승이나 간에 해서 그래도 75,800원 같은 전고점에서 바라보려면 최소한 두 개가 전환선이 상승하고 두 개가 교차하고 구름 위로 되는데 후행 스팬이 이게 캔들 위로 올라와 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후행 스팬이 캔들 위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있고요. 내가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아마도 이 근처에서
저항을 받을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크 시스템은 뭐 현재로서는 이게 파동이 여기고 여기까지 5가 여기까지 아까 설명했듯이 5고 지금은 A, B, C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의 파동 A 끝나고 지금의 B의 어딘가다라고 보여집니다. B의 어딘가. 그래서 B로 봐서 이게 B 중에서도 이렇게 B의 A 여기가 B의 B 그리고 B의 C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큰 A, 그다음에 이렇게 큰 B, 그다음에 다시 착착착 뭐 이렇게 되는 이런 C, 이런 시나리오 중에서 우리가 어디쯤 있냐니까 여기에 있죠, 그죠? 여기가 아니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B의 A, 현재 B의 B라고 볼 수도 있겠죠. B의 B. 그러면 뭐 남았느냐? B의 C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혹은 그게 아니고 자 여기까지가 A고 여기까지 B고 바로 C로 잡아길 수도 있겠죠, 그죠? 반드시 이게 플랫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3개라고 해서 반드시 75,800원 전고점까지 간다는 보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그래 간다는 이야기지. 그래 안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B일지 아니면 B의 A, B의 B, B의 C일지 어찌 않어? 우리의 판단 근거는 객관적으로 기준선 밑으로 내려가 버리면은 구름 밖으로 내려간 꼴이니까 그러면은 이게 바로 C로 가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구름이 버텨주고 기준선이 버텨주면은 B의 A, B의 B에서 B의 C가 있을 거라는 시나리오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준선의 유지가 구름의 지지 여부가 판단의 파동으로서도 중요한 시금석이 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쯤 되나요? 대략적으로 봐서 63,000원 정도가 판단의 주된 근거가 되겠다. 일단은 더 두고 보는 거죠. 더 두고 보면서 63,000원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게 C구나 라고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테스. 테스 종목을 이야기할 때마다 맨날 그 나오라 뭐죠? 테스 형 왜 그래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그 양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어떻게 소크라테스한테 형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가 됩니까? 소크라테스 같은 우리는 할아버지도 그런 새까만 할아버지가 없는데 소크라테스 할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가 소크라테스 형이라고 하는 순간에 소크라테스가 엄청나게 친근한 사람으로 다가버렸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테스. 테스트는 소크라테스든 간에 매도 타이밍을 말씀하셨거든요. 두 가지죠.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매도 타이밍으로 말한다면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게 두 가지죠. 하나가 뭡니까? RSI를 보고 RSI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니면은 기준선이 시키는 대로 하시오. 그죠? RSI가 시키는 대로 해라. RSI가 70 위에 있다가 70 밑으로 내려가는 순간을 여기를 매도 타이밍으로 하시오. 맞습니까? 여기가 조금 옆에 있는 편입니다. 하여간. 근데 문제는 RSI가 가장 큰 약점이 뭐냐니까 항상 30m 내려갔다가 30 위에서 올라가고 70 위에 있다가 내려가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거 보이십니까? 70 근처에 가도 못하고 바로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근데 여기가 사실은 여기가 매도였잖아요. 그죠? 여기 이런 데가 매도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RSI가 70 근처에 가도 못하고 혹시 거꾸라질 수 있어요. 그럼 주가도 이래 될 거라고요. 그럼 근데 오늘이라도 팔아 섰어야 하는 게 RSI입니다. 이게 RSI의 가장 큰 약점이에요. 가장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거 말고 나 안 할래. 그럼 나 좀 더 눈에 보이는 거 할래. 라고 하는 게 이제 기준선이에요. 그래서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은 여기서 근데 기준선 위로 올라가면 사고 여기서 사고 기준선 밑으로 내면 팔아라 라고 설명하죠. 자, 기준선 위로 올라가서 사고 기준선 밑으로 내면 팔아라. 지금은 다시 사라. 그죠? 지금은 기준선 위로 위니까 사야 되겠죠. 그 언제 파나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오면 팔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기준선이 여기에 와 있잖아요. 한참보다 낮잖아요. 물론 기준선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보여지느냐니까
또 기준선 옆으로 횡보하네요. 기준선은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게 되어 있네요. 당분간은 기준선을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주가가 올라가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 근데 오늘 기준선으로 본다면 오늘의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얼마입니까? 24,000원인데 오늘 종가가 26,000원인데 24,000원 밑으로 내가 파세요. 이건 너무나 매도하기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RSI를 믿자니 RSI는 얘가 70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잘못하면 주춤거릴 상황이어서 애매하죠. 어찌 될까요? 저는 일단 당장 매도 타임을 묻는다면 일단 오늘이라도 일부라도 팔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요놈이 위에 수염이 달렸고 그죠? 음선이고 이게 좀 찜찜하다는 겁니다. 거래량은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만은 뭡니까? RSI도 좀 계속 있다. 그래서 더블탑, 뭡니까? 이중천정 올라가 이중천정 M자 모양의 이중천정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전형적으로 위에 수염 달리고 음선 나타나고 했다는 게 소위 상승세의 끝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전형적으로 추세가 상승에서 하락으로 돌아서는 이런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말한다면 객관적인 지표는 RSI이거나 1번 RSI이거나 아니면 기준선인데 그것들이 너무나 애매하니 지금은 요 차트 패턴을 보고 일단은 일부라도 팔고 매도 타임을 말씀하시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일단 팔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 보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뭐 여기서 팔더라도 수익이 났을 테니까 팔더라도 크게 뭡니까 억울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니 일단은 차익을 먼저 실현하고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한국전력. 한국전력 어떻게 보나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어떻게 보긴요. 차트를 통해 보죠. 그죠? 차트 통해 봅니다. 한국전력 제가 예전에 설명한 거 보니까 이 위에 매도 물량이 많을 거라고 설명했네요. 거래량이 많아져졌네요. 그렇죠. 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뭐였죠? 아까 테스 설명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 위쪽에 이렇게 수염 달리고 음선 나타나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게 한국전력의 경우에도 위에 수염 달리고 이런 게 음선 나타나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 게 이후에 밀렸잖아요. 그죠?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후에 매도 물량이 많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이후에 주가도 한국전력도 올라갈 때마다 여기에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이분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더라도 아마 22,000원부터 시작해서 매물 저항에 부딪히리라 생각이 됩니다. 일단 그것만 제외한다면 뭐 한국전력 현재 일목으로 봐서는 크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야 끝내준다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구름 위잖아. 맞습니까? 대신에 끝내준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기준선 밑에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죠? 어제는 기준선 위에 있는데 종가가 오늘은 기준선이 얼마냐니까 얼마입니까? 21,000원 밑으로 내려가 버렸으니까 이거는 뭐 좋다고 말할 수도 없고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런 애매모호한 그런 흐리멍텅한 상황이 됐죠. 일단은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아마도 이 위쪽에 계속 매물 부담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뭐 기준선을 넘나들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겠느냐 싶네요. 그래서 뭐 뚜렷하게 매수 혹은 매도의 신호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횡보 정도가 되리라로 판단이 됩니다. 구름이 유지되는 한 주가가 구름 위에 있는 한 그냥 갖고 있어도 답답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화끈한 상승세가 아니더라도 뭐 크게 밀리지도 않고 그러면서 암중 모색하면서 이 위에 몰려있는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기간 조정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현대글로비스 또 마찬가지 제가 위에 막 낙서해놓은 게 무슨 낙서입니까? 이날 또 기다려 수염 달렸죠. 그죠? 보이십니까? 이날 요 수염 달렸죠. 지우고 볼까요?
수렴 달렸잖아요. 수렴 달린다는 어김없이 위쪽에 매물 부담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어김없이 이 위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다가 여기에 걸려가지고 못 올라가고 수렴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죠? 수렴만 만들었죠. 이날 그 다음날도 보세요. 그 다음날도 올라가다가 계속 건들고 밑으로 밀리잖아요. 그러면 한 번도 못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수렴이 계속적으로 무섭다는 겁니다. 현대글로비스 뭐 아마도 그래서 앞으로 현재로 봐서 그 구름이고요. 저런 기준선 위니까 뭐 매도 의견도 아닙니다. RSI도 70이 왔다 하니까 애매한 상태니까 이것도 역시 매도 의견도 아닙니다. 다만 위쪽에 매물 부담 때문에 선뜻 올라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밑에는 구름에 또 있고 기준선도 있으니까 지지성이 있을 테니까 뭐 이 위에 매물 부담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상승을 모색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좀 지루한 뭐 매도 의견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보유. 그렇죠. 계속 보유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서서히 위쪽으로 방향을 잡으리라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40분쯤 지났는데 남아있는 종목이 신신제약까지 삼성전기부터 신신제약까지가 남아있습니다. 40분 지났으니까 일부를 이 정도로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사가 많으실 텐데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삼성전기부터 동성화이텍, 콜마 B&H, DI 동일 등등에 대해서는 2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